민동기의 저널리즘 M. 네, 한 주간의 뉴스 중에 그 이면과 의도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을 다시 논의해보는 민동기의 저널리즘 M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좀 재밌는 주제네요. 언론과 관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관상. 네.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겠죠? 한국일보가 관상학자 인터뷰 기사를 실었거든요. 관상학자면은 관상 보는 분. 관상 보는 분이. 예. 네. 근데 논란이 제기되니까 해당 기사를 삭제를 했습니다. 최근에요? 네. 예. 어떤 기사였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지난 23일 보도가 됐고 제목이 조국 사퇴 예언한 관상가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해당 기사에서 예. 백재권 관상학자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조국 장관을 포함해 정권 전체가 쓰나미에 휩쓸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 정치권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굳이 관상학자 얘기를 실은 이유가 뭐예요? 그 한국일보 그 인터뷰 삭제가 됐지만 네. 삭제되기 전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백재권 씨를 한국일보가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당시에 네. 지금의 조국 사태를 예언한 한국미래예측연구원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데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언을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소개 자체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이 백재권 씨가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을 진돗개상이라고 했고요. 또 무슨 말이에요? 진돗개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소의 상이다. 예. 그래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소와 개는 궁합이 너무 좋다. 소는 아무리 큰 허물이 있더라도 개를 신뢰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신뢰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좀 뭐 재미는 있는데 네. 이게 뭐 기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국일보 삭제를 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원래는 그 백재권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예. 이 책을 소개를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오해할 수 있도록 기사가 출고가 됐고 네. 내부 논의 끝에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일보가 이 기사가 삭제되기까지 보여준 일련의 그 과정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어떤 거죠? 삭제로 끝입니다. 뭐 설명이 없나요? 설명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사 출고 이후에 비판이 제기가 됐고 어쨌든 삭제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기사가 나가게 됐고 네. 원래 기획 의도는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러지 못했다. 예. 기사는 삭제했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와 같은 것들을 독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이런 과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 이 기사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학습 효과가 좀 없습니다. 원래 그 백재권 씨는 이미 논란이 됐던 그래요? 인물입니다. 예. 중앙일보가 지난 1월에 백재권 씨 주장을 근거로요. 조재범 전 코치 있지 않습니까? 아, 그 폭행 사건의 쇼트트랙.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성폭행. 사건. 예, 네. 예, 예.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근데 이 조재범 전 코치의 관상에 대해서 실은 글 때문에 논란을 그때도 빚었거든요. 관상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이 사건 자체가 워낙에 충격이었는데 네. 굳이 이런 관상과 관련된 글을 실어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예. 특히 그 피해 선수에게 2차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실렸다는 점이 더 문제였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릴 때 폭력은 평생의 고통이다. 그 상처가 얼굴에 투영되기 때문에 관상을 보면 잡아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기사를 가장한 명백한 2차 폭력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중앙일보는 사실 이 사람, 그러니까 백재권 씨의 글을 연재까지 했었다면서요? 99회까지 연재를 했거든요. 오랫동안 했군요. 저는 이 연재를 한 것 자체가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관상학이 재미는 있지만 논란도 있고요. 그럼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거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 유력 정치인을 관상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단히 신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앙일보는 물론이고 우리 언론은 너무 관상을 쉽게 기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상 기사가 맞나요? 관상학자가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요. 예. 그 주장을 언론이 비중 있게 소개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요. 중앙일보만 하더라도 백재건의 관상 풍수라는 코너를 2017년부터 무려 99번째까지 연재를 했거든요. 2년 가까이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연재에서는요. 공지영 관상, 김부선을 옹호한 이유 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기사가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일에 뭐 그 사람 관상을 보니까 난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정치 관련된 뉴스가 많아요. 그죠? 기억을 해보면은 관상이. 특히 대선 시점에 많이 나옵니다. 네. 뭐 관상으로 본 대선 잠룡들의 새 운수 이런 제목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한국일보만 하더라도 2016년 12월 31일에요. 관상으로 본 대선 잠룡들의 새 운수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했는데 예. 바로 이번에 논란이 됐던 백재권 씨가 썼던 글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사 이제 그만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게으른 거예요. 예전에 하던 거 계속 하는 건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그 정도 가지고 뭐 기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죠? 그리고 이게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을 예. 좀 언론이 비중 있게 소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저널리즘 영역을 벗어나는 거고요. 예. 좀 본분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나눈 동안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강화도에 돼지열병 의심 농가가 확진으로 또 판정이 됐다고 합니다. 9번째네요, 벌써. 그죠? 양주는 음성으로 다행히 판정이 됐다고 하고요. 아하, 예. 관련된 소식은 저희들이 3부에서 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 저널리즘 M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8분입니다.